누군가에겐 든든한 이름 아버지,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소한 이유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왔는데 왜 웃으면서 인사를 안 하냐? 왜 나한테 안기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로 때리고 그리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어요. 가족들 중에 폭행을 당한 건 오직 첫째 딸. 어머니는 집안 망신이라면서 한사코 경찰 신고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딸은 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대체 아버지와 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역시 제보 사건인데요. 제보자분 따님입니다. 무려 32페이지의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친아버지에 대한 고발입니다, 내용이. 네, 제보자는 30대 여성이고요. 2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 이런 제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 학대가 시작된 거는 본인이 11살 때부터였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맞벌이였는데 이 제보자 밑으로 두 여동생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근데 두 여동생의 육아는 네가 맡아라. 그래서 사실 11살 아이가 뭐 밑에 동생들 어떻게 제대로 완벽하게 보살피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일단 폭행이 벌어졌는데 주먹으로 광대를 후려치거나 뭐 물건을 던지거나 이렇게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이 제보자가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제보자 친구가 야, 내가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장난쳤는데 재밌었어. 이 얘기를 듣고 뭐 아버지하고 관계회복을 위해서 나도 비슷하게 한번 장난을 쳐볼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슬쩍 장난을 쳤는데 이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갑자기 들어오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이 14살짜리 딸의 머리채를 잡아서 공중에서 5바퀴 돌린 다음에 바닥에 던지고 지금 사파에 보시는 것처럼 손가발을 이용해서 마구 폭행을 가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딸의 장난 섞인 말에 격분해서 딸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돌렸다니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장난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안 사오면 오는 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냈던 이유는 제 친구가 그렇게 보냈더니 아이스크림 사왔다. 그리고 귀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해보았던 거였어요. 근데 아빠는 그게 장난이 아니라 협박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거를 협박했다고 머리 끄댕이를 잡고 5바퀴 정도 돌린 다음에 공중에 띄어서 그 다음에 제가 바닥에 저를 떨어뜨리고 발로 발길질로 머리랑 뒤통수랑 그리고 온몸에 배랑 등이랑 다 발로 찼습니다. 자, 근데 지금 들으신 이 내용뿐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에게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라 강요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일본에서 건너온 특정 종교에 다녔습니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늘 같이 다니자고 강요했지만 번번이 거절했고 대신 고등학생 이후에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좀 보듬으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보자의 방을 뒤지다가 성경책을 찾아낸 거죠. 아버지는 밥상을 뒤엎고 제보자를 바닥에 밀어버리면서 너는 내 자식이라서 당연히 내 종교를 따라야 한다. 믿지 않는다면 내게 반항하는 거고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아유, 딸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겠지. 자, 그런데 제보자, 이 따님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서울대학까지 갔는데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른바 스카이라고 하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인서울이지만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데는 뭐 학교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저기 스카이만 아니다 뿐이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욕설과 폭언을 했고 결국 뭐 용돈도 안 줘서 이 지금 제보자분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용돈을 벌어 썼다고 하는데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여동생이 또 둘이 있대요. 그분들한테는 폭행도 한 번도 안 하고요. 다른 여동생들은 용돈 주고 유학까지 보내줬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자, 의심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99.9% 친딸입니다. 왜 유독 첫째 딸한테만 이건 그냥 뭐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학대잖아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때릴만 하니까 때리는 거지. 자, 성인이 된 제보자가 아빠 대체 왜 나만
학대를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런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이 실제 두 사람의 대화 녹취 들어보시죠. 아이고, 오늘 얼굴에 주먹 뱉는다고 그걸 가만히 있는 딸내미 왜 기다려야겠노? 네가 아빠한테 반항을 했거나 또 어떤 미스테이크를 했거나 그랬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아빠 잘할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송가선가 잘못이다 아빠 인정한다. 근데 왜 계속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린 거라고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자꾸 때렸다를 강조하니까 그런 거 아니가. 가만히 있는 애를 말 잘 듣고 잘하는 애를 왜 때리게 놓는 거지? 자, 교수님, 전 이해가 안 가요. 예? 뭐예요? 글쎄요, 아버지 목소리 톤을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대강 좀 파악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나온 대로 왜 나만 학대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네가 맞이라서 그랬다. 그래서 맞이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때릴만 해서 때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고 취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보자를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면 엄마가 옆에서 말려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방관을 했고 그래서 이 제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하도 때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아 우리 집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집안 망신 아니냐 아버지가 전과자 되면은 동생들 결혼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동생들 결혼에 문제 생기기 전에 큰딸 맞아 죽게 생겼는데 부모들 하시는 거 보니까 부모에 대한 정은 사실 없겠습니다. 결국 이 제보자는요 혼자 집을 나와서 가정폭력 그 쉼터 있잖아요. 여성 피해 쉼터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힘겹게 버텨왔는데 그런데 결국 지난해 사달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 6월 제보자는 아버지가 2번 다시는 폭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믿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보자가 운동화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이걸 아버지가 사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겪은 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맞닥뜨리고 얼음처럼 얼어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버지가 너는 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냐? 내 친구 딸들은 애교도 부리고 나가는데 넌 왜 안 그러냐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 내게 복종하지 않냐라면서 대리석 재질의 의자를 집어들고 제보자를 향해 3차례나 던지려고 했는데요. 이 엄마가 말려서 의자는 맞지 않았지만 제보자는 바로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특수폭행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 약식 기소. 자, 그런데 이날 이후 편지 한 통을 받게 됐다고요, 아버지한테서. 뭐 일단은 내용은 사과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과문인지 아닌지 좀 아리송한데요. 일단은 뭐 미안하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고 이제 이러면서 뭐 다짐을 좀 합니다.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아빠가 4가지 다짐을 하마. 1번 매일 가족과 스킨십하기. 2번 집안일하기. 3번 휴일 가족과 함께하기. 4 엄마에게 공손히 대하기. 근데 여기에 좀 큰딸의 얘기가 있나요? 큰딸에게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그러게요. 사과문이고 다짐인데 그 뭐 휴일에 가족과 함께하고 엄마에게 공손하게 대하자. 그러니까 이게 첫째 딸이 엄마한테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사실 딸 입장에서 이게 사과문인지조차 헷갈린다고 하고 정작 벌금형 약식 기소 나오니까 바로 이의 제기라고 현재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일방적인 뭐 얘기만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뭔가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 글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참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인연이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좀 길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은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 제보자 대 나머지 가족, 부모하고 동생들은 다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다 끊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뭐 둘째 같은 경우는 방관을 했고 하기야 뭐 방관이 아니라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막내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다녀가지고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을 뭐 문제를 삼는다는 것보다는 이게 이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제보자분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참으시면 우라가 치밀어서 다른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잘 하신 결정 같습니다. 그렇습니다.